자, 뭐 갑자기 우리말이 나와서 갑자기 놀랐고, 이 쉬운 문장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맨 처음 수업 때 했던 건데, 다시 좀 여러분이랑은 한 적 없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영어 문장의 기본적 접근법 자체를 굉장히 쉬운 거부터 정확하게 잡으셔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고등학생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이번 주에 두 번의 수업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오늘은요. 문장 읽는 법을 할 거예요. 문장 읽는 법칙 말고 문장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인 거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란다. 가장 어려운 비중을 차지하는 30%, 사실상 가지고 작년에는 40%도 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의 어법과 영작 대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관점에서는. 그리고 근데 우리가 내신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내신 공부에서 요거를 배우면서 문장 읽는 법을 배운다는 거는 사실상 수능의 가장 기본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내신하고 수능하고 좀 결이 다르기는 한데 이건 3학년한테나 그런 거고 1학년, 2학년한테는 내신은 기본기를 다지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서는 어법과 영작을 배우기 위해 하나의 문장을 굉장히 깊이 있게 딥하게 배우셔야 돼요. 굉장히 좁은 범위를. 그러면 한 문장을 읽는 거는 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해진 지문을 딥하게 깊이 있게 기초까지 완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내신이고 이 내신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문장 읽기 훈련이 고1부터 고2까지 학기 중에 총 4학기를 공부했다면 고3 됐을 때 문장 읽는 것이 어려워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겠죠. 그럼 문장 읽는 게 완전하다면 그 위에서 우리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쌓게 될 거고 글을 완전하게 읽을 줄 안다면 뭐 수능 문제 있죠. 이제 문제 푸는 거, 답 찾는 법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쌓여지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 나는 내신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문장의 기본을 내가 분석하고 접근하고 그 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어법과 영작은 결국 문장을 구성하는 아주 굵직한 뼈대와 관련한 문법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일부의 빈출 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굉장히 투부정사 동명사를 구분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사실상 문장 구성 원리를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본적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이라고 했을 때에는 글은 무조건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지? 그러면 문장은 나무라고 해봅시다. 하나의 나무가 다 다르게 생겼거든? 그 나무가 어떤 나무고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훈련하고 그리고 이 나무의 가지나 뭐 뿌리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내는 게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나무가 다 구성된 하나의 숲, 이걸 바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장 하나의 나무로 구성된 이 글, 전체 숲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우리가 하는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수능은 요걸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지문들 뭐 평균적으로는 모의고사가 한 25개의 지문이 한 번 시험에 들어갈 거고 플러스 교과서 2개가 이 정도가 보통 평균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지문을 가지고 사실상 독해를 변형해가지고 나머지가 출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미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지문을 가지고 수능 독해 유형의 방식으로 출제를 한대. 이걸 누가 틀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다 본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한 10%? 이게 사실상 킬러 문제. 이렇게 2개가 킬러 문제 형태일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맞춰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를 그 글을 이해하는 방식,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 주장을 어떤 식의 과정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의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글을 이해하는 것이죠. 필자의 주장과 주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지문 자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 즉 나무 보기 어떻게 할 거냐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글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할 건데 당연히 하나는 나무 숲은 나무 숲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당장 일과 교과서를 들어갈 텐데 여기 교과서부터 여러분이 제가 수업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드릴 거예요. 동시 진도 나갈 때. 그럼 본인이 복습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수업에서 강조했던 걸 그대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나가면 여러분한테 과제를 매번 이제 그 수업 나간 진도에 맞춰서 과제를 부과할 거고 그 과제를 해오시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이 클리닉을 받으실 건데 수업 나간 거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뿅뿅 가서 바로 과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수업에서 나가서 제가 강조했던 바들을 반드시 리뷰해 보시는 복습 과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과제가 복습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과제를 풀 때도 제가 수업 때 설명했던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고 내가 그렇게 그걸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 문장은 이렇게 구성됐지? 이 글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자신의 말로 좀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과제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리뷰를 얼마나 잘했는가가 결국은 지문 이해나 기억력 차이에 큰 차이를 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범위가 요만큼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상 한 6주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의 과정으로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랑 모의고사 진도를 쭉 나가고 몇 번 돌린다고 했지만 사실 첫 주에 배운 게 그래서 반복해서 돌아가 과제도 풀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긴 하겠으나 앞에서 배운 거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 복습하고 이해하지 않고 과제를 그냥 바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날아가요. 사실상 기억 많이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복습하면서 이해하고 내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 구성하는 거죠, 스스로. 이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억력 차이와 이해 차이에 엄청난 차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단어를 테스트로 하는 과정도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공부할 때는 어렵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렵게라는 게 뭐냐면 막 고생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몸을 고생하는 게 아니라 뇌를 고생시켜야 돼요. 뭔 말이냐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잠깐 대충 본 다음에 막 기억하려고 막 살짝 본 다음에 뭐 10초 뒤에 그 단어 뜻이 뭐였지? 라고 막 연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뇌를 막 고생을 시켜야 뇌가 막 기억해내려고 하는 이런 작용에서 그 시냅스의 전기 자극을 막 줘가지고 그 정보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전기 자극이 한 번 가는 거랑 막 두 번, 세 번, 네 번씩 가는 거랑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의 길이 튼튼하게 형성이 돼요. 근데 내가 보면서 하면은 자극이 없잖아요. 그냥 보이니까. 그러니까 전기 자극이 뭐 여러 번 가질 않아. 쓰는 것만으로는 자극이 없어요. 편한데 뭔 자극을 줘. 그지? 내가 잠깐 보고 나서 뒤돌아서 몇십 초 후에 그 단어가 뭐였지? 라고 연상하려고 하고 몇 초 뒤에 내가 봤던 이렇게 눈으로 사진 찍듯이 만든 정보를 이렇게 막 다시 끄집어내려고 연상을 했을 때 얘가 그 정보를 이렇게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콜이라는 단어를 내가 뭐 회상하다라고 했는데 리콜이란 단어에 회상하다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끄집어내서 아 메모리 같은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끄집어내면 메모리 리콜 회상하다 이렇게가 하나의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걸 또 봐? 그러면 또 그 길이 힘들게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 탄탄대로가 돼서 리콜이란 단어를 막 메모리나 우리말을 쓰지 않아도 그냥 탁 하고 이미지처럼 그냥 막 버스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연상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가 그냥 툭 하고 우리말처럼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이때부터는 까먹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평생. 그래서 어렵게라는 거는 여러분이 뇌에다가 자극을 막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극이라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방금 내가 스스로 연상해 보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무조건 어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이든 막 그 수업을 들었어, 복습을 막 이렇게 뭐 정리도 했어.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테스트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과제가 되겠죠. 뭐 빈칸 뚫기, 뭐 뭘 풀어 문제 풀어보기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숙제하셨다가 채점 안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학습이 안 되는데 뭔 말이냐면 테스트를 했어. 맞췄는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뇌한테 네가 잘못 불러온 거야. 잘못 접근한 거야. 그럼 고쳐 이 새끼야. 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쳐서 올바른 답으로 얘한테 다시 저장을 해내야 되는데 채점을 안 했다? 그럼 틀린 답으로 그냥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 계속 틀리고 틀린 거 계속 틀리는 거죠. 그래서 채점하시고 틀린 거는 옳게 저장하시고 그 이유까지 오답 노트를 만든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유까지 분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습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해를 시켜야 하는 과정이고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정리할 수 있는가 개념으로 잡혔는가 약간 이런 건데 이해를 해 놓으면 얘가 그 이해한 부분들을 계속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잠깐 카메라에 사진 뜨듯이 이렇게 눈을 슉슉 지나간 정보들은 내가 다 단기 저장소에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아무리 외워도 다 날아가는 이유가 얘가 단기 저장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단어를 줄라 외웠어. 막 200개를 외웠는데 다음에 안 봤어. 그러면 여기 있다가 그냥 다 날아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60%씩 날아가요. 그 다음날 60% 날아가고 우리 뇌가 그렇게 좋지 않아. 어, 암기력이. 근데 얘가 암기력이 안 좋은 이유가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버리는 거거든. 내가 다 장기 저장소에 잘 기억하잖아. 그럼 뇌가 터질 거야. 가부가 걸려서.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본 거는 스쳐 지나가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워. 애써 지워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고 박박 지워.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번, 3번 보지 않으면 얘가 여러분이 공부한 걸 진짜 열심히 지워요. 밤마다. 그러니까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5번씩 하자는 것도 이 단기 저장소에 있는 애를 자극을 줘서 회상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고생을 하면 얘가 이거 중요 정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보는 거. 그 다음에 이해의 과정을 펼치면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다 넣으냐면 이제서야 장기 저장소로 보내거든요. 그럼 장기 저장소 가면 잘 끌어 나오나요? 아니, 아까 말한 시냅스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불러오는 효율성이 달라요. 강한 거는 금방 샥 하고 올 거고 약한 거는 막 생각해내야 올 거예요. 근데 뭔가 단어가 아리까리하고 떠오르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찍었는데 맞췄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찍어서 맞춘 거나 아리까리하거나 잘 연상 안 되는 거는 계속 그 채로 그냥 두거든. 그러니까 약한 채로 그냥 두고 다시 막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뭔 말이냐면 약간 이게 뭐 나중에 뭐 그런 건데 여러분이 어떤 해외 연예인 이름을 예전에 살짝 들었는데 계속 까먹는 경우 있잖아요. 잘 생각 안 나는데 걔 이름은 맨날 그래. 그런 사람 있죠.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무슨 영화 남자 주인공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걔 이름을 이렇게 딱 보게 될 거잖아. 그러면 걔가 그거를 다시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각인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걔 이름 누구였지? 라고 친구한테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면 계속 그 상태로만 남아있는데 얘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가 거기를 정보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뇌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뭐 여러분 메타인지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얘가 여러분의 학습의 상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장소에 넣냐 안 넣냐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해를 시키셔야 해요. 그럼 이해했으면 다 암기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내가 대충 암기해
대충 암기해놔서 본 적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냥 정보 자체를 그냥 내 말 자체를 이해하거나 어떤 정보를 뭐 그냥 순수하게 알아가고 싶어. 그런 거면 이해해서 끝나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린 시험 볼 거잖아. 그럼 이해하면 장기 저정세에 넣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지만 꺼내올 수 있는가는 미지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끄집어 내려면 여러 번 봐야 된다고 테스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의 최종 마무리는 뭡니까? 결국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할 때 출발이 이해해야 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무리도 이해냐가 아니라 마무리는 무조건 암기예요. 그래서 암기가 돼 있지 않다? 그럼 시험에서 툭툭툭 하고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의 학습의 마무리는 반드시 암기로 끝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의 공부 과정, 복습, 과제, 틀린 거 오답 처리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건 최종 암기까지 하자. 그리고 복습 할 때는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오답풀이 할 때도 왜인지는 이해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학습의 세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학습 과정까지 말씀드린 거고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문장 읽는 법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말이죠. 자, 우리말에서 보시면 제가 하얗게 쓴 거는 단어고, 그쵸? 하나의 각각의 단어고, 분홍 색깔로 표시한 게 있는데, 물론 내셨다도 단어, 내다라는 단어인데, 얘 빼고. 자, 보시면 지금 똑같은 선생님, 그 학생, 수수께끼, 내다 라는 단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문장을 읽었을 때 하나의 의미로 다 전달되지 않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수수께끼 냈대라는 의미가 내가 어떤 순서로 내도 상관없이 하나의 의미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영어도 과연 그럴까? 인데 넘어가라. 얘야? 버퍼링이 있었나 봐. 그래. 자, 제가 그대로 영어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문장만 봅시다. The teacher, the student told a little 이라고 나왔어. 어느 나라 말인가 싶고. 자, 이거는 비문이지 완전. 밑에 거. The student told a little the teacher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건 무슨 말 같아요? 누가 수수께끼 낸 거지? 학생이 수수께끼를 냈지. 누구한테? 한테. 진짜? 영어대로 읽어볼까? 우리 이거 그치? 수수께끼한테 선생님을 말해준 거지. 자, 밑에 거, 맨 밑에 거. 선생님은 수수께끼한테 학생을 말해줬죠. 맞아요? 자, 무슨 차이일까? 영어와 국어의 큰 차이. 우리말은 문장을 구성할 때 누가 구성합니까? 조사와 같은 애들이 단어를 연결해서 그 의미를 만드는데 어떤 조사가 붙느냐가 그 단어의 역할을 결정하죠. 이해됐어요? 즉 어떤 단어에 주어의 역할을 해라라는 조사가 붙으면 걔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가 되어라라는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에서는 이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요소가 있음 없음? 전혀 없음.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쉬운 거죠. 왜?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신경 쓸 필요가 좀 없어지거든. 자, 그럼 영어는 어떻게 단어를 연결하고 어떻게 단어의 역할을 규정할까요? 뭐가 연결해주고 뭐가 역할을 결정할까? 그쵸? 뭐가? 연결이? 맞아. 어수는 1번, 2번? 자, 보자. 이 문장. 우리 그냥 뭐 또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걸로 해보자. 자, 저기서 더 스튜던트가 누가 봐도 주어지. 왜? 그쵸? 문장 맨 앞에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told가 동사거든? 왜?
주어 뒤에 왔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왔으니까. 대충 뭐 꼭 두 번째면 다 동사냐 아니 그렇진 않지만 뭐 어쨌든 쉽게 우리가 뭐 주어 동사 사이에 부사가 와서 동사를 수식하면 걔는 동사가 아니잖아. 이런 예외 이상한 거 말고 딴지 걸지 말고 그냥 주어 뒤에 동사. 그러니까 두 번째 왔고 거기 뒤에 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단어의 순서, 단어가 나온 순서가 기본적으로 단어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연결은 누가 해줄까? 깨서, 에게, 를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영어도 있을 텐데. 그것도 위치가? 생각해봐 빨리. 자, 왜 우리가 이건 문장도 아니야라고 얘기했지? 그쵸? 주어 앞 뒤에 동사 자리에 명사가 왔거든? 아, 그럼 저번에 했잖아. 명명동동 이런 거는 아 수식의 관계사절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우리 들 수 있지.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동사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어. 그럼 20개 더 스튜던트는 뭐야? 그치? 얘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 더 스튜던트가 이 문장에 올 수 있게 해주는 혹은 이 더 티처라 톨드를 주어 동사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자리 떡하니 들어서 방해를 하니까 문장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연결은 누가 하는 걸까요?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 혹은 톨드 뒤에 자, 우리 이거 수수께끼에게 선생님을 말해주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건 이 위치 때문일까? 우리 여러분 기억하는지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said를 쓰면 말 되게 안 되게 안 돼? 안 되거나 되겠지. 자, fail 뭐지? 저번에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쉬운 걸로 바꿔볼까? 그럼 speak 과거에 spoke로 제가 바꿀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카카오톡 할 때 톡으로 바꿔볼까?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럼 다시. said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가질 수 있는 건 누구만 돼요? 톨드만 돼요. 자, 다 나왔네. 연결은 누가 합니까? 그쵸. 톨드라는 동사가 하는 거죠. 자, 좀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스포크는 누구를 연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지 혼자 말하다 연설하다니까. 근데 어느 나라 언어를 말하다 할 때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말하다 할 때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가 되거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톡, 카카오톡. 제가 이름 진짜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지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톡은 누군가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대화하다. 이니까. 자, 그럼 said는 뭐를 말하다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좀 특이하지. 여기는 누구만 올 수 있다? 내용만 올 수 있다. 사람만 올 수 있다는 tell 사람. 사람 내용 다 말하고 싶어? 예. 그래서 tell은 누구에게 말하다, 누구에게 뭐를 말하다. 그러니까 tell이라는 동사는 에게, 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ell 나오고 나서 에게, 를이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동사가 틱틱 만들어주는 거지. 톡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떻게 갖다 껴? 가면 추락하는데. 이해되심? 자, 그러면 동사가 뭐를 포함하는 거야? 각각의 조사를 스스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연결은 누가 해요? 동사가 하는 거고 동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사 자체가 약간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으로 누굴 데리고 와? 주어를 끌어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끌어다 붙여? 때때로 목적어, 보어 또는 목적어 두 개, 목적격, 보어를 막 갖다 탁탁탁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붙일 수 있어. 뭐 부사구에 추가 정보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동사는 누구만 갖다 붙여? 요까지. 주어만 갖다 붙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를 포함했다. 타동사. 주어만 올 수 있다. 나 혼자 스스로 완전하다. 이런 거. 한쪽에만 극이 있는 거 뭐 자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연결은 누가 해? 동사가 해. 그럼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붙일 수 있는 극의 뭐 색이나 특징이 달라지는 거겠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말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
조사만 갖다 잘 붙이면 돼. 하지만 영어는 순서를 바꾼 순간 좌석이 방해 요소를 받으면 아무것도 갖다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주어를 갖다 붙였거든? 근데 사실 주어는 얘거든? 하나가 이미 그걸 힘을 붙여서 갖다 붙였다? 나머지가 붙음 안 붙음? 못 붙음. 주어가 들러붙을 수 있는데 문장이 될 수 있음 없음? 없음. 이해되심? 네. 자, 이게 영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순의 차이요. 우리말은 주어 서술어 동사로 만들어지. 주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만들어지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만들어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네, 그래. 맞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상 영어와 한글의 차이는 단어의 역할을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 문장의 뼈대가 동사가 축을 이루는 거고요. 앞뒤로 얼마만큼 붙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잡지 못했다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의 가장 센 기본은 이건데 하나의 원리 첫 번째,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이거 잡아놓고 가야 돼요. 되게 쉬운 거지만. 그리고 동사는 몇 개다? 한 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동사같이 생긴 애가 또 있는데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누가 동사인지를 반드시 밝히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동사하게, 얘가 동사하게 이런 거. 이거는 곧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누가 동사냐 구분이 그렇게 어렵나?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굉장히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실 영어 문장이 되게 복잡해질 때 그 문장을 이렇게 잘 분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진짜 생 기초거든. 여러분이 생 기초를 되게 무시하는데 그런 기초들을 되게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얘는 어디에만 붙어요? 응? 그치, 단수, 그치, 명사에만 붙어. 그죠? 그러면 명사 앞에 어가 나왔는데 내가 어떤 단어의 어를 봤다? 근데 뒤에 네? 아이고 비 쓰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막 나왔다? 주어는 누구예요? 그쵸, 다 주어겠지. 그리고 가장 핵심 주어. 핵심 주어라고 하면은 딱 주어는 명사니까 얘겠지. 맞아요? article. 얘가 주어일 거예요. 그럼 얘랑 얘는 다 뭐야? 수식으로 온 거겠지. 맞아요? 자, 그럼 이 주어 중에 얘가 동사 앞에 있으니까요. 뭐 동사가 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 수도 있지만, 얘를 본 순간 여러분 뭐 해야 돼? 명사가 나올 때까지 참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는 여러 개의 형용사가 수식한 거라고. 그래서 문장이 막 엄청 긴데 잘 안 보일 때는 이런 관사 같은 것도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관사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말은 수라는 개념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는 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를 어디에 표현할까요? 영어는 수를 어디에 반영해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단수 명사라고 하면서 명사에다가 반영하네요. 또 단수 명사가 주어야. 단수 주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치? 동사가 단수 동사를 써야 돼. 동사에도 반영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도 반영할까요? 형용사에도 반영할 때가 있어. 뭔 소리지? 셀 수 있는 거는 few로 쓰고 셀 수 없는 건 little로 써야 돼. 막 이딴 것까지 해야 돼. 우리말에서는 이런 거 있어? 없어. 우리나라 단수에다 뭐 붙여? 아니요. 복수에는 뭐 붙이지? 들. 근데 여러분 들을 다 붙이나요? 복수일 때? 아니? 그냥 우리들. 이런 말 많이 쓰나요? 솔직히 우리라고 하지 않아?
그치. 우리는 수가 진짜 무시되는 나라야.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냉장고에서 과일 사가지고 몇 개 꺼내올래? 몇 개? 그럼 두세 개?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몇 개 갖고 가요? 두 개? 세 개는 들기 어려우니까? 어. 그럼 두 개 갖고 갈까? 세 개 갖고 갈까? 되게 오심되지 않아요? 그럼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말해주지 뭐 두세 개를. 또 작으면 세 개, 뭐 크면 두 개, 뭐 내 나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꼭 갖고 왔더니 엄마가 아 하나 더 갖고 와, 막 이럴 때 있잖아. 아 그럼 진짜 세 개 갖고 오라 하지. 근데 우리는 숫자 개념이 되게 취약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데 이런 데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일치 되게 무시하는데요. 영어에서 수일치는 되게 중요해서 수능에도 수일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이 무시하는 것과 우리말이 좀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동사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했고요. 자, 그럼 영어를 그럼 아까 그 문장을 잘 구성해라. 그럼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하고 이 동사는 무엇을 말하다라는 목적격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죠. 그런데 내가 을 말하다라고 했는데 얘를 안 써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얘 자체가 뭐라고? 을 말하던데 선생님은 을 말했다. 그럼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목적격 조사를 포함했다면 무조건 붙이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대부분의 동사는 좀 타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를 보면은요. 보통 여러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말했다 수수께끼를. 그리고 심지어 책들도 구문 이렇게 끊어주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미 덩어리가 동사는 주어도 잡아당기지만 이 안에 을 말하다가 기본 뜻이거든요. 그럼 기본 세트가 이렇게겠어? 이렇게겠어? 2번이거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사를 보시면 무조건 앞으로는 뒤에 명사가 오는지 힐끗 보시고 나오면 무조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잡아주시고 이만큼이 동사 부라고 부르는데요. 동사 덩어리, 동사 블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힐끗 같이 됐나요? 자, 그럼 밑에도 봅시다. 선생님은 수수께끼를 말해 주었어요. 누구한테? 학생한테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가 붙어야겠죠. 맞나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잘못 썼네요. 톨드가 아니라 여기는 새드가 돼야 되네.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잘못 만들었네요. 네. 자, 그 다음요. 자, 얘는 특이하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까지 되는 애죠. 그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누구 때문에 가는 톨이라는 동사는 에게를 도 포함하니까. 자, 순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특정 동사에 대해서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하는가? 목적어 뒤에 명사 목적어 두 개를 가란히 가질 수 있는가? 이런 특징적인 동사들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특징적인 동사, 이거는 기본 동사의 기본적 구조. 그럼 때에 따라 얘가 없이도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고 걔네가 자동사고 자동사는 여러분이 그냥 문장을 읽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채워가시면 되고 제가 저번에도 늘 강조했듯이 우리 말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주어가 그 특정 동사여 동사하다. 아니면 더 헷갈리면 이 주어를 나로 그냥 바꾸세요. 내가 그 동사 뜻 넣어서 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말이 말이 된다 하면 영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로. 됐죠?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타동사 못 외워야. 외워야 하는 동사들은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외우세요 하면 그때 외우시면 돼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방금 설명했으니까 더 안 갈게요. 자, 그러면 동사를 딱 보고 동사를 알아차려야 하잖아요. 그럼 나 동사야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치? 자, 워크가 동사인 건 우리가 다 알거든? 자, 그럼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입니까?
얘는 동사인데 얘는 일. 그치. 일 업무. 동사고 얘는 명사잖아요. 이 얘기를 왜 썼냐면은 영어 단어는요. 하나의 역할로만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기서 역할이란 얘기는 단어가 가진 원래 성질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품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품사는 형태도 바꾸지 않고 명사, 동사, 심지어는 형용사, 동사, 어떤 거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요. 어떤 거는 형용사, 부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는 여러 품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지금 구분이 어려웠나요? 아니요. 왜 쉬웠지? 음, 그치. 해부가 있었으니까. 또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그치. 주어, 동사. 그럼 얘는 되게 뒤에 있는데 동사 자리에 있는 건가요? 네. 주어가 길어서요. 그 다음에 부정이 왔으니까 동사 자리에 있네요. 그러니까 자리로서 역할이 규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자리나 막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거꾸로 말해서 내가 영어 문장을 썼어. 여러분한테 해석해라 라고 했는데 내 맘대로 단어의 배치를 막 내 맘대로 해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상 여러분이 해석할 때 문장이 길면은 단어를 이렇게 단어 덩어리 내 맘대로 약간 의미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애들끼리 단어를 해석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의미를 조합해가지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어려울수록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 뭘 무시하고 해석한 거예요? 자리를 무시하고 해석한 거죠. 근데 자리가 결국 그 단어의 역할,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냐를 결정하는데 내가 자리를 신경 쓰지 않고 단어를 나는 말을 십몇 년이나 해왔기 때문에 대충 단어의 뜻이 머릿속에서 탕탕탕 나오면 조합해서 맥락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러면 뭔 말인지는 이해돼.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여. 나무가 애매한 애들이 쌓여. 그럼 숲이 만들어짐? 무슨 숲인지 모름? 모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의 어법 구조 이해됨 안 됨? 안 됨.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건? 다 외워? 그치. 자, 해석할 때도 여러분은 무조건 이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단어의 역할에 따라서 의미 덩어리를 잡으시고 위치에 따른 단어의 역할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뭐예요? 영어 문장의 이게 바로 영어 문장의 제가 계속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분석이라는 게 별거 없고요. 영어 문장의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규명하시고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단어의 덩어리, 기본 덩어리인가를 잡으시면 돼요. 뭔 말이야?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까지가 동사라고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자, 그럼 밑에 거 가볼까? 야, 얘 갈게요, 얘. His story sounds interesting. 자, 이 sound는 소리라는 명사나요? 아니요. 왜? 동사 같아요. 왜? 그치, 자리가 동사 자리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 sound라는 동사에 아까 제가 동사 그러니까 동사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동사 덩어리? 사운드까지만? 동사 덩어리가 뭔 말이지? 그치. 이렇게까지가 동사인 거예요. 자, 그럼 사운드라는 애는 얘는 더 사운드니까 방금 우리가 모두 아는 소리라는 명사네. 얘의 뜻은 뭐게? 그치. 그렇게 비슷한데 흥미로운 소리를 내다. 맞죠? 비슷해요. 네, 뭐 이러하게 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형용사 하게 들리다. 뭐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아, 이거 너무 크게 들린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그 소리는 너무 빼고 그 소리는 간단하게 말해봐. 크다. 그치. 뭐뭐 어떤 상태? 그냥 이다. 뭐뭐인 것 같다가 사운드의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다보다는 인 것 같다는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뒤에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왔네요. 여기까지가 기본 동사 구고 여기까지가 동사의 기본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해주고 뒤로 넘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심? 자, 그럼 동사 뒤에 형용사 왔네요. 이 시기 목적어야 아니야? 아니야. 목적어는 누구만 가는? 품사? 명사만 가는. 그치? 그러니까 이 시기는 목적어가 아니구먼. 근데 어쨌든 동사랑 세트로 왔네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심? 자, 물론 이런 동사를 우리가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를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뭐 우선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냥 동사 뒤에 몇 가지 동사 덩어리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려는 거 단어의 역할은 다양할 수 있다. 즉,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럴 땐 위치에 따라서 그 단어의 역할을 정해주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가 명사와 특히 동사 형용사와 동사처럼 이 색깔 동사의 뜻도 갖고 있다면 그 단어의 동사의 뜻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동사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니까. 자, 그럼 얘 가보자. 얘의 뜻은 뭐게? 그렇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뚜뿌두 동사인데 동사인데 느낌이 올 거야. 오빠 뭐래 뭐는 오빠? 자, 이거는 뭐지? 여러분이 해석해낼 수 있어. 느낌. 제 문제 명사 알고 있으니까. 나이는 학습에. 맨 문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얘는 문제인데? 거의 다 왔어. 네,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요. 네, 문제가 되다. 오,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명사의 뜻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 생뚱맞은 뜻은 갖지 않아. 문제인데 갑자기 이거 도움이 된다고? 아, 동사가 되니까 바로 반대 의미가 돼? 이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좀 의역해봐. 나이는 학습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 음. 야, 뭐 이렇게 우리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말할 수 있어. 아, 막 예를 들면 엄마가 엄마 이번에 대학원에 가볼까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가 공부를 하니까 엄마도 공부를 좀 해볼까 해. 아, 근데 엄마가 이 나이에 공부가 될까 싶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계셔. 여러분이 엄마 나이는 학습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일 거야.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말할 표현해. 뭐라 표현할까?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느낌이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이 누구냐 걔 얼굴 천재 차은우? 차은우랑 몇 살 차이야? 대충 28? 그러면 한 열 몇 살 차이네? 12살 차이? 막 띠동갑? 대충 그럼 우리 차은우의 나이는 되게 정확한 나이는 중요하잖아. 그냥 띠동갑이라고 해보자.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나 차은우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차은우를 알게 됐어. 어머 차은우가 막 청혼을 딱 한 거야. 넌 나의 정말 너의 성격과 외모가 나의 이상형이야. 결혼해줘. 난 하고 싶은데 엄마가 난리가 났어. 누가 무슨 띠동갑이랑 결혼을 해? 막 이러면서 사랑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사랑은 나이는 나이는 사랑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한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문제가 되다라는 말도 있지만 얘 말로 얘렇게 그닥 쓰다기보다는 중요하다. 아,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해석 막 외우면 명사 문제, 동사 중요하다. 뜻이 두 개가 왜 이렇게 다르라? 아니 같은 거라고.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파생된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파생말 알지? 파생된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관련이 있는데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지는 걸 파생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다른 품사로 사용될 때는 다 파생되는 식으로 단어가 발전, 변형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이어 있잖아요. 뜻이 여러 개 있는 애. 이런 애들도 관련한 단어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 work가 우리 여기서는 업무라는 직무, 일 이런 뜻으로 쓰였잖아요. 업무라고 하죠. 업무, 해야 할 일이란 뜻도 있죠. 하지만 어떤 뜻도 있어? work 하면 동사 일하다, 명사로. 직업 같은 의미로도 쓸 수 있죠. 할 일이 할 때 직업 같은 의미. 물론 직업으로 work보다는 job을 쓰거나 뭐 다른 단어를 더 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단어가 다른 품사로 쓰일 때 그 단어가 사실상 특히 동사의 의미가 있을 땐 나 동사 위치로 판단, 내가 아는 단어로 뜬 유추.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되고 당근 외워 놓으셔야겠고 자 얘는 중요합니다. 뜻도 단어가 중요하대. 우리 이런 말 엄청 중요하게 잘 쓰지 않나요? 일상에서 많이 쓰면 중요한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 알아셔야 해요. 네, 이렇게 품사가 다양하면 역할도 하나의 단어엔 여러 품사와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얘는 진짜 외우셔야 합니다. 딱 봐도 동사네. 저 새끼 단어는 지난과 마지막인데 쟤는 뭘까? 얘네. 얘 마지막이고 얘 뭘까? 그 회의는 한 몇 분 동안만 그쵸? 지속되다, 유지되다. 자, 그래서 레스트가 동사로 지속되다, 유지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겠죠. 이 대신 자, 지속되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유지됐다, 진행되다야. 타동사계, 자동사계. 그치, 뒤에 목적어 없이 썼네요. 이게 맞겠지? 이게 자동사예요.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태는 목적어 있는 애만 만드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 가시면 되고 계속 살을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심? 네. 자, 그러면 단어가 나 동사라고 쓰이는 품사의 동사가 있고 이 동사 품사는 동사다라 이 단어의 품사가 동사다라는 건 나 분명히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만 쓰이나요? 아니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tell 이야기하면서 tell 뒤에 목적어 하나만 올 때는 사람 오고 목적어 2개 올 때는 사람, 내용 이렇게 와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하고 사실상 같은 성질, 다른 성질? 다른 성질. 그치? 그래서 내가 한자의 동사로 말하다라는 뜻을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 구조로 쓸 수도 있다. 그치? 하나의 동사, 여러 다양한 구조. 그리고 특히 하나의 동사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구조를 가질 때 그 동사들의 뒤에 구조는 여러분이 반드시 판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자, 여기서 appear는 무슨 뜻? 첫 번째 거? 나타나다. 그치? 돌고래가 해안가 근처에 나타났어요. 밑에 거는 그의 제안이 자, 얘는 받아들일 만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나타났어요. 일까? 뭐 개똥같이 해석하면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지? 그의 제안이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나타났대. 등장했대. 그럼 그의 제안은 어떻다? 받아들일 만한 것 같다. 이겠죠? 그래서 appear는 뭐뭐처럼 들리다 뭐 그런 비슷한 의미 맞아요. 뭐뭐인 것 같다. 오잉? 아까 누구랑 같은 뜻? 그치? 사운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리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이해되심? 네. 자, 밑에 거 가볼게요. 정직은 count. 세다. 우정을? 그녀는 그녀의 친구한테 저 선반에 있는 접시들을 세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여기서는 뭐뭇을 세다가 맞는 것 같아. 자, 저기도 세다 계산하다일까? 정직은 우정을 계산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니? 우정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카운트는 뭐게? 정직은 우정 안에 있다? 네, 여기는 자 힌트. 네, 중요하다예요.
뭐야, 씨. 네, 카운트 세자인데,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면 중요하다예요. 자타동사 뜻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카운트를 많이 쓰게, 매럴을 많이 쓰게. 네. 얘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나 이건 못 외우겠다 싶으면 우선 얘라도 외워놔.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동사야. 그래, 동사인지 알겠어. 근데 동사 뒤에 뭐 예를 들면 동사가 자타 동사로 쓰일 때 보통은 90% 이상이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얘네는 다른 뜻으로 쓰이네요, 쌤. 네, 걔네들을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타동사로 쓰이더라도 뒤에 구조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다양한 구조로 쓰는 동사들을 여러분이 풀을 넓혀가시면서 이 동사 뒤에 이런 구조는 반드시 확인하고 해석하는 거야. 동사를 보면 무조건 그냥 막 해석부터 하는 거지. 야, 반갑거든. 동사를 내가 판단했거든. 간다. 정직은 샌다. 우정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아니야. 카운트가 나왔어. 뒤에 목적어 오는지 확인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동사들을 주요 동사들을 여러분이 채워가시는 겁니다. 안 오지. 네. 자, 그럼 얘네는 솔직히 조금 쉬운 애고 되게 그렇게 중요한 애는 아니에요. 사실상 중요한 애는 이런 놈이지. 가보자. 다 메이크인데 뒤에 봤더니 메이크 명사 명사일 수도 있고 유주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 형용사 명사. 자, 밑에 거 두 개 보자. make 명형, make 명명.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제일 쉬울걸? 그 주어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지금 동사 구만 써놓은 거예요. 가수를 세계에서 유명한 스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계 예를 들면 뭐라고 되지? 한류 스타로 만들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가수가 유명한 스타가 된 거라고. 맞음? 자, 문장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혹시? 얘를 목적어라고 하지. 자, 앞에 있는 목적어로 보충 설명하네요. 이걸 뭐라고 할까? 그쵸. 목적격 보어. 명사 보충 설명. 명사 이퀄 하면 보어예요. 오케이? 자, 그럼 위에 거는 그 인물을 형용사네. 하드는 부살 때 열심히. 형용사면 아이스크림 중에 여러분 하드. 딱딱한. 그치. 또 뭐 막 그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 easy 뒤에 difficult가 써요? hard 써있지. 어려운. 그치. 형용사. 그럼 얘 누구 설명? 형용사. 얘 설명. 그럼 그 인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임무가 어려운 상태인 거네. 그럼 얘도 뭐야? 보어인 거죠. 목적격 보어. 얘랑 둘이 구조 같음 다름? 같음. 보어는 명사, 형용사이니까. 됐나요? 자, 근데 어쨌든 맥 뒤에 명형, 명명 다 확인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에 거는? 자, 우선 나의 질문 얘부터 해결해봐. 유주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왜? 메이크가 동사니까? 자, 메이크는 어떤 동사가 있지? 또 그치? 너네 이거 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역동사는 어떻게 생겼지? 메이크 뒤에 동사 원형이 어떻게 오지? 잘 오지, 그치? 잘 와야 돼. 여기다 뒤에 동사 원형이 그냥 이렇게 와? 사역동사는 어떤 뜻으로 쓰여요? 메이크 해브레 사역동사 이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지.
그거 그래 그것까지 기억한 건 좋아. 사역동사 어떻게 생긴 건데? 나 사역 이렇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사역동사는 나 사역 이렇게 써 있어. 이 생긴 구조가 중요해. 이렇게만 와요. make는 만들다. 타동사네? 그지. 다 알아요, 여러분. 타동사네? 그럼 make 뒤에 뭐 와야 돼? 목적어는 품사가 뭐야? 그럼 동사 뒤에 반드시 뭐 와야 돼? 목적어 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오고 얘가 뭐야? 목적격? 보어인데 동사 원형 쓰는 애 사역동사. 그럼 사역동사의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야? make, 명,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 동사야? 품사 동사지. 역할 동사야? 아니요. 목적격 보어래매. 됐죠? 자, 명사야 동사야? 품사로. 명사일 수도 있지. 사용 이러는. 잘 봐요. 보면 돼. 제가 습관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품사 동사가 다른 역할로 바뀌어도 품사가 동사였잖아. 그럼 동사의 성질 다 갖고 있어요. 역할로서 뭐뭐 하다란 서술어가 아닐 뿐이야. 제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럼 동사의 기본 성질이 뭔데? 타동사라면 뒤에 뭐 와야 돼? 목적어 와야 돼. 됐고 다른 역할로 변신합니다. 이게 동사 성질이에요. 됐나? 자, 그럼 제가 아까 동사 보면 힐끔 뭘 봐라? 습관으로 뭘 봐라? 뒤에 명사 봐라. 그치? 목적어인 명사 봐라. 목적어 맞아요. 제가 지금 명사라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한테 눈에는 품사로 보이거든. 목적어로 안 보여.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봐야 돼. 보면 되잖아. 뒤를 보자. 뒤에 뭐 나와? Our time. 얘 뭔데? 얘 품사 뭐야? 우리의 시간. 명사. 오, use 뒤에 명사가 어때? 명사야, 동사야? 명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그럼 동사네. 그럼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 주동원. 이 새끼가 누구야? 얘네. 됐음? 그럼 얘도 사역동사, 얘도 사역동사예요? 아니요. 네. 됐나요? 자, 그러니까 변신한 동사도 뒤에 명사 데리고 왔으면 아, 얘 동사가 변신한 거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목적격, 보어 덩어리. 맞아요? 사역동사하고 파악됐네 이제? 그럼 해석할 수 있겠네? 해석. 자꾸 시켜. 아니까 시키는 거야. 사역동사라며. 방금 했잖아. 방금 말하지 않았어? 윤서가 말했니? 아까 사역동사 만들다야? 라고 했더니 너네가 말하지 않았니? 시키다라고 하지 않았어? 안 했어? 안 했어? 시키다. 아, 시키다. 뜨거운 거 시키는 거 말고 마시는 식혜 말고 시키다, 하게 하다. 야, 너 이거 해. 이게 사역동사지. 해석. 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 사역동사는 얘가 이거 동사구잖아. 동사구를 넣은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넣을 수 있다고? 얘 때문에 넣을 수 있다고. 얘가 이거 하게 하다. 하게 시키다. 근데 솔직히 시키다 안 하고도 되고 이거 하게 하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심? 이게 사역동사. 됐음? 자, 그러니까 make라는 동사를 보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쉬 말고 쉬 하면 s 붙여야 되니까 나라고 해보자. 아, 내가 우리를 시키면 이상한데. 아, 걔네가 라고 해보자. 자, 걔네가 만들었어. 우리를 사용했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 본 순간 여러분은 뭐 해야 돼? 뒤에 어떤 구조를 오는지 먼저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품사 나온 구조 보시고 그리고 해석에 뛰어드는 거죠. 이해되심? 어려워?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러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동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오느냐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 채워 가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추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챕터 몇이었지? 4? 챕터 4 주요 동사의 구조.
이거에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이 주요 동사에 정리돼 있지. 그다음에 이미 저번 앞에서 수업을 해서 제가 다시 수업에서 다룰 수 없어서 여러분한테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챕터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다 언제 배웠어? 중2 때 배웠어. 오? 야, 우리 중2 때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웠니? 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중2 때 시험 문제도 아마 잘 풀었을걸? 어. 그때 여러분은 해냈어. 그리고 다 날라간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해석할 때 이렇게 안 하는데 다 까먹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지금부터 공부 열라야겠네요. 네, 여러분 열라하셔야 돼요. 챕터 4를 공부해야겠다. 네, 우선 과제가 하나 보여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뒤쳐졌는데 해야지. 중2 때 배웠다니까? 넌 지금 과거에 너에게 뒤처진 거야. 다른 친구가 아니라. 중2 때 이시연한테. 정원여중 중2 몇 반이었어? 1반? 중2 1반 이시연 통윤서한테 지금 뒤처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죠? 네, 우선 이거를 공부하셔서 좀 잡아두시고요. 앞으로 문장이 나왔다. 문장 나왔다. 그럼 그 문장 독해 문제 할 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럼 보자. 다시 동사 나왔어. 뭐 해야 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동사 나왔어. 뭐 해야 돼? 바로 뒤에 명사. 목적어 말고 명사. 우리 품사로 가자. 명사 나오는지 뭐 한다? 힐끗 본다. 됐지? 그리고 뒤에 보통 전치사고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됐음? 근데 특이한 동사야. 특이한 동사야. 예를 들면 make 같은 동사야. 그럼 뭐 해야 된다? 힐끗만 보면 된다? 아니요. 전체 다 봐야 된다. 적어도 부사, 전치사 나오기 전까지. 뭘 보는 거야? 나온 단어에 뭐 보는 거야? 품사 보는 거야. 명명, 명형, 명동. 됐어요? 또는 명, PP도 나올 수 있겠지. 과거분사. 됐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뭐 하자? 하고 해석에 덤벼든다. 됐음? 네, 이거 어려워? 이거 보는 거 어려워요? 아니요, 보는 건 어렵지 않아. 그걸 자주 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뭐 할 거야? 다음 주부터? 그치? 내신 본문 할 거야. 본문 수업은 제가 여러분한테 다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근데 문장 하면서 봐. 이거 목적어 악지, 여기까지가 동사고 이거 목적격보. 그러면 누가 뭐뭐 하다고 해서 하는 거야. 라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내가 먼저 해석해 와야겠지? 조금 해석해 오는 게 좋겠지? 내가 할 때 단어의 품사들을 보시면서 자꾸 보시려고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보려고 해야 돼.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해석 잘 안 되거나 구조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런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빠르게 흡수되겠지. 내가 몰랐던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든 알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흡수가 더 빨리 될 거고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막 얘기해주면 원영이구나 이렇게 얘기 듣듯이 하고 집에 가서 복습 맞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나마 복습이라도 하면 괜찮아. 근데 복습도 안 하고 다짜고짜 문제 풀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옛날 얘기해 주는 거랑 분석해 주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해 주면 막 다 할 것 같아. 왜? 내가 되게 설명을 잘해 주거든. 널 이해하라고. 내가 잘하는 거지. 니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잘 알아듣으면 나 잘하는구나. 아니? 내가 잘 이해하게 말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잘 이해하라고 말해 줬는데도 너무 어려운 건 뭐지? 어려워. 그럼 니네가 못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반드시 가서 복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다 해줬는데 집에 갔더니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해석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봤어.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다 반드시 분석 정확하게 해주시고 과제로 나온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해석을 봐도 도통 모르겠어. 아씨 뭐였지? 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클리닉 시간에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더 좋기로는 우리 밴드의 수업 영상 다 올라가잖아요. 저 새끼. 패까? 패까? 밴드요? 그래 밴드다.
왜 베이스 치고 난 보컬이야. 아, 거기 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내신 대비하니까 지금 수업은 내가 괜찮아 그래. 내신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모르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다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돼. 왜? 왜 카톡으로 질문해? 나랑? 아, 거의 같을 거야? 근데 쌤이, 클리닉 쌤이 이상하게 질문하시는데? 라고 하면 저한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막 주구장창 아무 때나 카톡으로 답변해 드리진 않아요. 저도 퇴근은 해야죠. 그지 않니? 저의 워라밸을 지켜주세요. 너무 모지신데요? 왔을 때 질문해. 그리고 아무 때나 막 질문하면 제가 각 잡고 답을 못 해줄 때도 있잖아. 그렇지 않니? 막 저도 막 밥 먹고 있을 거나 아니면 길 가고 있는데 뭐가 띵 왔는데 질문이 왔어. 그럼 열면 답해줘야 되는데 내가 길 가면서 막 이럴 순 없잖니?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열었는데 나중에 답해줄게 라고 하면은 뭐 답 못하는 순간이라 답은 해드릴 건데 제가 안 돼 라고 모질게 말한 거는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친구한테 카톡 하듯이 대답은 안 해줄 거라는 거고 근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톡 보내시거나 뭐 질문하세요 또는 학원에 더 오세요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어쨌든 그 질문이 있으면 그냥 수업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 있어서 뭐 약간 뭔가 그런 게 신경 쓰여라고 하시면 뭐 질문사항 카톡 보내시면 제가 뭐 보면서 해드리거나 또 할 거고 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클리닉 자료 낼 때나 아니면 뭐 클리닉 쌤한테 질문하는 게 어려워? 그건 아니야. 다 뭔가 달라? 어. 아, 음. 아, 너네가 까먹는 거잖아. 사실상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비슷하지.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 옆에 있었을 때 해주는 거고, 그거 진짜 뭐 카톡으로 제가 그러니까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상 그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제가 아까 나중에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필기할 때도 제가 써드리는 걸로 필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막 말하다가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하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동사 보면 뭐 하랬어? 힐끗? 무조건 단서 뒤에 명사 오는지 보세요라고 저는 이렇게만 하거든. 아무도 이걸 쓰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필기는 이런 걸 하는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너네 말로 해야 돼. 진짜 풀어서 써야 돼. 동사를 보면 뒤에 명사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표시가 뭔 말인지 나중에 모른다니까? 필기는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제가 복습할 때 리뷰하라는 것도 여러분의 말로 말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막 공부하다가 이거 헷갈려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옆에다 질문할 걸 구체적으로 써놔. 미래의 너네를 믿지 마. 그리고 너와 함께 없는 나를 믿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의 너를 믿지 말고 지금의 너는 믿지. 미래 나를 너네는 믿으면 안 돼. 구체적으로 써놓으세요. 포스트잇 학생이 갖고 다녀야지. 공부하는 고딩이. 포스트잇에 써놓으면 되잖아. 그 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질문할 게 있는데 뭐 나한테 하고 싶어. 그럼 그 포스트잇 그대로 나 주시면 되잖아요. 몇 페이지 몇 번에 뭔데요? 이거 뭐 이렇게. 쌤 이거 질문인데요. 그리고 미래의 너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가끔씩 여러분 질문할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부터 막 찾는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기 없다. 그리고 집에 가면 거기 나타난다. 그것도 엉뚱한 곳에. 나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다. 그치? 다 경험해봤잖아. 미래의 너는 말했잖아. 60%가 날아간다니까. 어제 너가 60% 날아가면 그 다음날에 너는 60%에 60%가 날아가는 거잖아. 산수 몇 프로 남았게? 맞아? 응. 몇 프로 남은 거야? 벌써? 산수 숙제야? 이틀 뒤에 너희들 목요일이네. 몇 프로가 남가 있을까?
오늘의 내가 배운 것은 내일 모레까지 복습을 안 했으면 몇 프로 남을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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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이걸 보면 뭐 해야 되니? 이런 거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이거 거기까지 할게요. 가장 기본 아니에요, 영어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아. 뭐가 중요하다고? 메이크 뒤에 뭐가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동사를 보면 뒤에 뭔가 구조를 봐야 된다. 구조를 자꾸 봐라. 뭐 할 때? 모든 영어 문장을 하나하나 다 해석할 때마다. 됐어요? 사실 원래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그 프린트 뒤에 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말고 이건 이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데 기출 예제라고 여기가 뭐지? 출력이 너무 시커멓게 돼서 잘 안 보일 텐데 뭔가 문제처럼 되어져 있는 건 풀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찾으시오 막 이렇게 써 있는 건 풀어오세요. 원래 수업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다 못했고 여기 넘기시면 여기 나오죠. 요거는 잘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돼. 부사절 접속사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자, 여기까지만 우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이건 했어. 저번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 했어. 자, 접속사가 뭐라고? 누구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지. 문장은 뭘로 구성됐는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치? 그럼 접속사를 보면 뭐가 두 개? 주어도 두 개겠지만 동사가 두 개. 그치? 주어 접속사 있다. 동사가 몇 개다? 여러 개 있다. 그치? 접속사가 여러 개다. 동사도 여러 개다. 자, 그러면 어떤 접속사가지 하나의 덩어리고 또 덩어리인가? 이런 걸 잡으실 수 있겠죠. 이거 다 알지? 이미 부사절 접속사는 뭐 모르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부터 명사절 접속사, 사실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관계사 다 뭐예요? 문장 구성해서 문장 길어지게 만드는 거. 맞아? 그럼 여기 안에 동사가 여러 개일 거고 그 동사들의 장치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거 뭐? and. 자, 기억 하나 보자. and 보면 뭐 하라 그랬지? 내가 이런 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말 하지 마 까지도 했어. 그치? 우리 좀 됐지? 이틀 전이 아니잖아. 며칠 전이냐? 4일 전에 너. 그치? 봐봐. 과거에 너. 동사 찾으라고 했다고 내가 엔드 보면. 엔드 보면 세모 치라고 했지. 근데 세모 치는 건 아니고. 기억나지? 세모여라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지? 엔드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동사랑 비슷해. 그게 뭐 아니야. 동사랑 찐 비슷해. 동사 보면 뭐 해야 돼? 뒤에 명사 오는지 봐야 돼. 엔드는 뒤에 뭐래니? 뒤에 뭐 오는지 봐야 돼. 뒤를 보는 거야. 뭐 왔어? 그럼 앞에가 뭐예요? A and B. B가 명사야. 그럼 A가 뭐야? 바로 뒤를 봤더니 뭐야? 그러면 앞에도 동사. 이렇게 해서 짝꿍 잡는 거다. 기억나요? 5월도 친구지? 뭐 해야 돼? 뭐 오는지 봐야지. 뭐야? 명사. 그럼 앞에도 뭐야?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접속사랑 다르다고. and or but은. 그래서 더 어렵다고. 이해됐어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했어요, 여러분아.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린트는 숙제. 첫 단추까지는 제가 해오란 말은 안 할게요. 됐나요? 하면 좋지. 첫 단추에 예제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설명 있고 여기 이렇게 문제 나온 챕터 그 프린트 좀 잠깐 줘볼까요? 여기 여러분 생각보다 안 어려워서 할 수 있을 거야. 91쪽까지 풀어올 수 있으면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상관접속사, 나돈니 버돌소 이런 건 되게 쉬울 거고 아까 그것만 하면 돼. 엔드 보고 A, B 잘 찾기. 오씨, 근데 생각보다 A가 안 찾아지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테스트예요. 뭐 우리 뭐는 무슨 문제예요? 질문의 연속이냐? 네, 클릭
새끼랑. 음. 수능 고득점이 목적이라고 했고 뭐 했는지 안 알려주셨다고? 알려주셨는데 까먹었고. 그다음에 재원이는? 음, 음, 음. 교과서 조금 하다가 수특 영어 나간대요? 몰라? 어쨌든 수특 나간다. 오케이. 왜 하필 영동만 나간다는 거지? 굳이. 그러면 뭐 여러분 영동 숙제로 하셔야죠. 네. 우측이세요? 그러면 우선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은 수특 영어 나가고 얘를 어쨌든 수특 영어로 그냥 그 수특이 앞에 유형별로 기본 유형이 다 있고 수특 영독은 그 중에서 어려운 애들만 지금 모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 구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내신 대비나 아니라 우선 수능으로 쭉 가면서 중간에 그 내신 대비 집중 기간에 그걸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지금 다르게 내드릴게요. 그래서 내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자아 스토리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수능 영어를 과제로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빈칸 추론까지 다 풀었죠. 수능 영어. 맞지? 아니야? 제 수능 영어 빈칸까지 안 내드렸어요? 어디까지 나왔어? 6, 7까지 나갔어요? 6, 7 요지하고 주제? 그럼 상강 이번에 아직 안 내줬나? 잠깐만 헷갈려. 순서 바뀌었지. 5강 아직 안 내줬어요? 5강에 이제 오늘 함축적 밑줄 주로. 그러면 요거 그 스특 영어로 여기들을 조금 그럼 자세하게 말고 좀 더 빠르게 나갈게요. 제가 이거는 어쨌든 내신 대비랑도 겹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한 건데 뭐 시험 범위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수특 영어랑 수특 영도견은 기본 두 개는 기본적으로 다 하거든요. 다 봐야 되고 수능 완성은 솔직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영어는 우리가 보는 게 잠깐만. 따라란. 잠깐 미안. 이거 하면 눈 아플라나? 영어는 우리가 수능 특강,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랑 기본적으로 모고 기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수특이라고 썼지만 EBS 연계는 수특 영어 독해, 그다음 수완 이렇게까지가 연계 교재거든요. 꼭 올해 걸로 봐야 하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올해 나온 것 중에 저번에 제가 간접 연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소재, 그다음 여기서 나온 원문을 변형 출제해서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수특에서 나오는 연계 교재들이 최근 몇 년 거가 조금 겹쳐져 있어요. 근데 소재나 이런 걸 위해서도 좀 보는 게 좋고, 가장 좋은 모고는 학평이 출제하는 6구 수능. 이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최대한 난이도를 맞춰서 내거든요. 4월시, 3월 거 정도? 는 좀 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4, 70은 꼭 봐야 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감수를 하고 교정도 보고 막 이렇게 좀 성의껏 만든 게 요만큼이랑 EBS 교재이긴 해요. 이게 간접 연계라서 교수진들이 출제를 하는 거라서 요렇게는 여러분이 수능을 하더라도 다 보시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능 특강이 내신 범위 안 들어가니까 라고 하셔도 보시기를 권하고 여기 부분을 그럼 우리는 좀 빠르게 진행해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숙제들을 수특 영독이 바로 시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걔네를 결합해서 나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원래는 여러분이 수특에 나오는 올해 여기 지금 수특 영어에 나오는 거에서 그냥 지문만 보는 게 아니라 간접 연계나 이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작년 수특의 같은 유형이나 아니면 주제 소재반을 같이 좀 결합해가지고 나갈까
저의 고민이었었는데 그렇게 할까?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한 다른 연계 교재를 지금 계속 제가 변형된 연계 방식, 간접 연계 훈련하는 방식의 교재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올해 거 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수특 영독을 같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혹시 영독 책 있으신 분 지금 없어? 영독 책이 구성이 지금 뭐 1부, 뭐 2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부분이 대입학이 아마도 들어갈걸요? 그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혹시 핸드폰 있는 사람? 핸드폰 다 있지? 영도가운데 목차 좀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장 구조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챕터들은 다 빠져 있고 어려운 애들만 조금 모아놓은 건데 지문이 더 어렵고 이런 거보다는 맨 처음에 빈칸 추론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잠깐. 빈칸 함축 의미. 그치? 그다음에 뒤에 뭐랑 유형편. 잉. 지금 그 책에서 본 거 아니라 이미지로 그냥 찾은 거죠? 이게 끝이야? 회화나 12가 끝이에요? 12강? 아니 책의 목차. 테스트 음? 강으로. 위크 9가 뭐 테스트예요? 테스트 3개? 7, 8은 뭐야? 음? 위크 7, 8. 7, 8 위크. 다 테스트야? 7, 8, 9? 그럼 대입학이 없네요? 네.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영어 독해 테스트? 영어에도 테스트 있어. 어,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수능 영어를 아예 안 나가는 게 명지밖에 없을 것 같고 수능 영어는 기본적으로 좀 다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내신 범위 다르더 해도 좀 빠르게 쭉 해서 요 유형에 맞춰가지고 그럼 속도감 있게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지금 짜자잔 이 펜 여기 너무 얇게 나오네. 지금 여러분이 유지와 관련한 3, 4, 6, 7 요렇게 풀어놓으신 거잖아요. 그지 맞지?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나가면 한 강씩 하루에 수업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갈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좀 수정해서 묶어서 갑시다. 묶어서 갈게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이렇게 나갈 거고 숙제를 어떻게 하지? 빈칸 추론? 빈칸 함축. 띠롱띠롱. 굳이 안 다루려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독해 연습은. 우선 제가 개혁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이번 주에 7강까지 끝냅시다. 네, 여러분 이미 숙제 다 푸셨으니까 빠르게 쭉쭉쭉 나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영도견의 숙제는요. 우리 함축 들어갈 때 요거 하고 나서 바로 함축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쯤 되겠네요. 요거 갈 때 연동되어지는 걸 숙제로 내드릴게요. 그리고 3강 문제가 몇 개, 수능 영어가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도견도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푸는 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인 문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요 문제는 제가 2가지 방향으로 드릴게요. 내신 대비용 문제, 워크북 문제 드릴 건데 요거는 여러분 진도 맞춰가지고 자기가 풀어야 할 것만
풀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워크북 있죠. 여러분이 뭐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서 함축 의미라든가 순서라든가 빈칸과 같은 거, 요런 것들의 지문 자체를 연습하는 거는 내신과 무관하게 다 풀 거예요. 지문 자체를 좀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는 여러분이 지문이 변형 출제되는 것까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해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기본 워크북이라고 할 텐데 요 기본 워크북은 동일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유형별 연습 그 다음에 간접 연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유형 혹은 간접 연계에 그냥 수능 독해 더 많은 지문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북으로 나오가는 숙제는 총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조금 뭐 그 화요일, 목요일 숙제가 좀 다르게 나가거나 아니면 3세트 다 나가거나 뭐 이거는 제가 구성을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네.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진짜 지문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쓸 수가 없네? 수업 강의 분석을 제기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수준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진도가 막 빨리 나가야 되면은 이렇게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니멀하게 갑시다. 짜잔. 짜잔. 네. 대신에 내신 대비 교재들은 제가 여러분 최대한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대체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씨. 왜 안 넘어가니? 손으로 넘겨야 돼, 설마? 네. 손으로 넘겨야 되나 보네. 자, 갑시다. 자, 여러분 교재 그 수특 교재로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프린트 드렸죠? 프린트로 보셔도 되고요. 와우. 야, 맨 앞 페이지는 그냥 수특 지문이에요. 그래서 읽어 보시고 뒤에 해석이랑 쭉 있고 단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연습을 해보시고 복습할 때 뭐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다 같은 거지? 그리고 참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숙제는 일단 내드릴게요. 테스트 할 때 제가 숙제 배포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가 여러분이 마감일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스타 플래너로 돼 있다가 난 다 안 끝났는데 플래너가 사라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수특이랑 이런 거 넣어드리면 일괄 넣어드리면서 그냥 마감일이 일부 몇 번 남으셨을 텐데 그냥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 테스트한 거 뒤에 거 이어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윤우는 뒤에 거 하시면 돼요. 내가 한 거 뒤에 거 일주일 동안 쭉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마감일이 끝났는데 하시는 분은 그 뒤에 있는 새로 올라온 EBS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넌 둘 다 넣었나? 제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여러분이 지금 단어 테스트하는 반 구성을 좀 들어가는 구성을 조금 바꿔서 다른 데로 여러분을 이렇게 뭐라고 되지? 다 이렇게 해쳐 모여 할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학교별로 해쳐 모여 다시 해야겠다. 시험번호가 달라서. 해쳐 모여 할 건데 단어도 우리 수특 단어만 지금은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몇몇 분들한테는 다른 책의 단어가 다시 이제 책 테스트가 예를 들면 유닛 1부터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는요. 수특 1강 유닛으로 대표했는데 유닛 1을 푸셔야 하는 분은 유닛 1부터 푸시고 이미 풀었다 하는 거는 새로 올라온 거 푸시면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새로운 단어 목록이 나타나시는 분은 요거에 유닛 그러니까 그냥 1강을 할게요. 1강을 요번 주에 단어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직 일정 좀 일이 뒤에 내 거 원래 하던 게 남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원래 거 하시면 돼요. 근데 내 목록에 얘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곧 생기게 될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제 기억으로는 2개 제가 다 맞춰서 넣어놨다고 넣어놨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 이번에 다 클래스를 다 변경하느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의 단어는 놓치지 말고 다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꼭 하세요, 여러분아. 자, 갑시다. 3강의 1번부터 그냥 쭉 갈게요. 자, 3강의 1번의 주제는 창의성에 관련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 창의성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